47세 약사 민정.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약국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녀는 언제나 환자들에게 친절했고 정성껏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녀를 우리 동네의 주치의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 본인은 늘 피곤해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희생과 인내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약국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어느 날 던진 농담은 민정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은 잘 나가는 사장이라며요? 그런데 왜 늘 사모님 혼자 힘들어 보여요? 민정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남편 박재호는 외부에서는 누구보다 성공한 중소기업 대표로 통했습니다. 해외 출장도 잦고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각종 모임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능력 있고 성실한 가장으로 칭송했습니다. 민정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무심한 남편, 가족보다는 체면과 허영을 우선시하는 사람. 함께 식사를 해도 대화는커녕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딸 지우가 진학 문제로 고민을 털어놓으면 엄마랑 상의해라라는 말 한마디로 대충 넘어가곤 했습니다. 민정이 참아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결혼 초 재훈이 했던 약속. 조금만 참아. 내가 성공하면 평생 당신을 편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믿고 민정은 약국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재훈이 사업에 매달리는 동안 가정을 지탱한 건 민정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바깥 생활에 매달렸고 민정은 혼자 가정과 생계를 짊어져야 했습니다. 가끔씩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 인생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나는 언제쯤 약속받은 그 행복을 누리게 될까? 그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늘 희생만 있고 보상은 없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심한 희생의 끝에서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날, 그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심장이 좋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민정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가족분이 오시면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정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휴대폰을 붙잡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어떡해? 아버지 돌아가셨어. 지금 당장 와줄 수 있어? 그러나 전화 너머로 들린 것은 충격적인 소리였습니다. 골프공을 때리는 탁 소리, 그리고 남자들의 웃음소리. 재훈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잘 보내드려. 내가 간다고 살아 돌아오시는 것도 아니잖아. 저녁에 가면 되지. 민정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골프를 계속 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지금 와줘. 나 혼자 어떻게 해? 야, 나도 힘들어. 죽은 사람은 어차피 돌아오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예민해? 저녁에 가면 된다니까.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정은 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조차 남편에게는 골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 한편 골프장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야, 그래도 너 장인어른한테 잘했잖아. 병문안도 자주 갔고 입관식만 가면 되지 뭐. 맞아.
여기서 빠지면 모임 분위기 깨져. 장인어른도 하늘에서 이해해 주실 거야. 재호는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그래, 돌아가신 분이 다시 살아오실 것도 아닌데 뭐. 오늘 라운딩 마치고 저녁에 맞춰가면 되지. 그 말과 함께 그는 골프채를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한편 민정은 홀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혼자서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20해를 함께 산 남편이 자신에게 이토록 무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위분은 언제 오시나요? 입관 절차에 꼭 필요한데요. 민정은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대답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더 충격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물었습니다. 민정아, 사위는 어디 있니? 장인 장례식에 얼굴도 안 비치다니. 그때 사촌형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 보니까 형부 골프장에서 사진 올렸던데 오늘 골프 치는 거 아니야? 순간 장례식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친척의 시선이 민정에게 쏠렸습니다. 이모부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이네. 방금 전에 올린 사진이야. 친구들이랑 골프장에서 찍은 거 맞네. 민정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날 밤 입관을 앞두고 민정은 아버지 영정 앞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사위 잘못 뽑아서 마지막 길에도 골프를 선택하는 인간을 데려와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민정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을 끝내겠다고. 장례가 끝난 후 민정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와 배신감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민정은 남편 재훈에게 직접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장례식에 왜 오지 않았어? 골프가 그렇게 중요했어? 그러나 재훈은 오히려 짜증을 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안 간 것도 아니고 저녁에 갔잖아. 입관식만 참여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예민해? 죽은 사람 붙잡고 울어봤자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민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정은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사업상 회식이라며 새벽까지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휴대폰은 늘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손에 꼭 쥐고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직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약국에 찾아온 한 낯선 여자가 민정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젊고 화려한 차림새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국 카운터에 서서 짐짓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 부인이세요? 남편분 박재훈 씨 맞죠? 저번에 같이 모임에서 뵀는데 참 멋지시던데요. 민정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남편이긴 한데요. 여자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아, 저희 회장님이랑 친하시더라고요. 요즘도 자주 뵙는 것 같던데. 뭐 부인이라면 다 아시겠죠? 그 말을 남기고 떠나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며 민정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남편의 차 뒷좌석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분명히 집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 민정은 확신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민정은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20년 넘게 지켜온 결혼 생활을 끝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뒤 탐정은 두툼한 봉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안에는 사진과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재훈이 한 젊은 여성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호텔 로비를 함께 나오는 모습, 그리고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 민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며칠 전 약국에서 봤던 여자였습니다. 탐정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님, 6개월 전부터 이 여성과 관계를 유지해 온 걸로 보입니다. 주로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해 만남을 이어왔고 장례식 당일에도 골프장에 함께 있었습니다. 민정의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웃으며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사실. 민정은 사진을 손에 쥐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복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정은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더는 참지 않을 거야. 그녀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외도 증거와 재산 내역이 확보된다면 유책 배우자로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지켜온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시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단순한 외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의 탐욕은 이미 민정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더 큰 문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남편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외도 문제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피땀 흘려번 돈이 모두 남편의 체면과 허영심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박재훈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개인 유용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억 원대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드러났고 대부분이 외도 상대와 함께 쓴 비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정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이 약국에서 하루하루 환자들을 위해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는 동안 남편은 다른 여자와 호텔에서, 레스토랑에서, 골프장에서 그 돈을 탕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재훈은 사업 실패를 숨기기 위해 민정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서류에는 민정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민정은 기겁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은 아내의 이름을 이용해 빚을 떠넘기고 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민정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내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놨더라. 나 몰래 이런 짓을 하고도 사람이야? 재훈은 오히려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게 원래 같이 짊어지는 거야. 당신이 그동안 내가 하는 일에 도움 좀 됐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다. 당신이 돈 좀 더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안 했어. 민정은 분노에 치를 떨었습니다. 내가 돈을 덜 벌었다고? 내가 20년 동안 약국 지켜가며 생활비 다 책임졌잖아. 당신은 도대체 뭘 했는데? 그러나 재훈은 더 이상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듯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민정은 그날 이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지고 더 많은 상처와 짐을 떠넘길 뿐이라는 것을 민정은 증거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외도 사진, 재산 내역, 대출 서류, 카드 사용 기록,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반격의 칼날을 갈아올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이혼 소송 준비를 진행하는 동안 남편 재훈은 자신이 점점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외도 상대와의 관계에 몰두했고 민정이 알아차렸다는 사실조차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정은 우연히 남편의 차 안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외도 상대 여성이 남긴 손편지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더는 숨어서 만나는 거 싫어. 아내랑 정리해줘. 나도 오빠 아이 갖고 싶어. 민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단순한 외도를 넘어 남편은 아예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정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재산 분할과 양육 문제까지 얽혀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신중하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대방이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상대방이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민정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겠다고. 그리고 며칠 뒤 재훈은 민정의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혼해. 증거 다 있어. 법정에서 보자. 재훈은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감히 나랑 이혼하겠다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약사 주제에 나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나. 하지만 민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면 되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남편이었는지. 그 순간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민정은 이제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그녀의 눈빛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이제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짜 결판이 날 것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법정은 연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진, 호텔 출입 기록, 법인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아내 명의로 몰래 진행한 대출 서류까지. 재훈 측 변호사는 처음엔 자신만만했습니다. 아내가 감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자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법정 스크린에는 재훈이 외도 상대와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사진이 선명하게 비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정의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박재훈은 6개월 이상 외도를 지속했으며 아내 명의로 불법적인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가정을 파괴한 유책행위입니다. 재훈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에요. 그냥 사업 때문에 만난 겁니다. 하지만 이어진 증거 제출은 그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호텔 카드키 사용 기록, 문자 메시지 캡처, 외도 상대의 진술까지 모두 법정에 제출된 것입니다. 외도 상대 여성은 증인으로 출석해 재훈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저희 관계 단순한 만남 아니었습니다. 박재훈 씨가 아내와 곧 정리할 거라고 말했어요. 저랑 아이까지 낳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의 표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판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재훈의 행위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김민정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함해 민정 씨가 승소합니다. 민정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눈물, 굴욕, 배신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법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재훈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정도, 재산도, 사회적 체면도. 법정을 나오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성공한 의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한 남자의 초라한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소송이 끝난 후 민정은 한동안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 올린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거운 짐이 벗겨진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다시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지만 곧 따뜻하게 다가와 위로와 응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라도 잘하신 거예요. 민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민정은 혼자 한강을 거닐었습니다. 석양빛이 강물 위로 붉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 자유야.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정은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걱정 마세요. 저 잘 지낼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반면 재훈의 삶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의사로서의 명성은 실추됐고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습니다. 외도 상대 역시 결국 떠나갔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는 자신이 잃은 것들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민정은 더 이상 그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사람으로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배신과 상처의 끝에서 한 여인은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여러분이라면 민정처럼 용기 낼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